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건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겪은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법원이 징계 처분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려서 오늘 한 위원장에 대한 기각 결정과는 좀 다릅니다. 대비가 되죠. 이렇게 결정이 다른 이유 무엇일까요? 권영철 대기자의 Y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각이 됐네요. 집행정지 신청.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면직 처분이 계속 유효해야 한다 이렇게 본 이유 뭡니까? 핵심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 방통위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직 인용을 하면 지금 다시 복직을 해야 되잖아요. 한 달 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방통위원장직에 복귀할 경우에 본안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임기가 끝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면직이라는 징계 처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도 사유로 들었어요. 표 잠시 보시죠. 대통령 면직 사유를 저희가 정리를 다시 했는데요. 네. 이 표 말고 면직 사유 정리한 표 있거든요. 네네.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재판부가 인용한 것은 2번과 4번은 그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소명이 됐다고 봤고요. 네네. 1번과 3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에는 다른 뭐 징계 소송과 달리 정말 지금 임기가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7월 31일까지. 네. 그러니까 승소를 나중에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이거 지금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이거 뭐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은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러더라고요. 재판부도 그 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으로 약 2개월 동안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면직되는 경우에 신청인의 명예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서 2년간 변호사 직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안 사건 재판 절차는 아직 개시되지도 않았고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재판 절차가 마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면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그럼에도 징계 사유가 소명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각 결정을 한 겁니다. 자,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또 인정이 됐는데 그럼 이제 이제 기각이 된 요건 한상혁 위원장이 받은 비위 혐의들일 거잖아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 거예요?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좀 뭐 성립한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다퉜거든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공정의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어 면직 사유가 있다고 본 이상에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면직할 수 있다. 이거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하면서 면직 처분에 대한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라고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랑 통화해 보셨죠 오늘? 받아들이시던가요, 어떤가요? 뭐 법원의 결정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항고할 수도 있지만은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서 다퉈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항고라고 하면 집행정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집행정지 해주세요라는 항고는 안 하겠다. 다만 면직 처분이라는 그 본 소송은 다시 해보겠다. 한 위원장 얘기 좀 들어보시죠. 이 본안 소송이 실질적인 임기와 관련해서는 의미가 없어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봐요.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이 임의로 면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과 사실 굉장히 좀 닮은 사건이 네. 최근에 있었거든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근데 이게 그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총장직에 바로 복귀했었거든요. 두 차례나 그런 적이 있었죠. 네네. 2020년 말에 있었던 사건인데 처음에는 징계위에 회부하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또 징계위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됐죠. 네네. 표를 잠시 한번 보시죠. 이제 지금 당시 검찰총장과 지금 황상혁 방통위원장 차이인데 네네. 두 사람의 차이가 이제 요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당시 윤 총장은 7개월 정도 남았었어요. 예, 한 7, 8개월 정도 남았고 네네. 한 위원장은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의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기소돼서 재판이 회부된 거 아닙니까? 네네. 물론 한 위원장도 기소됐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한 거긴 한데 중대성에서 차이가 있다. 법조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소가 된 것이 더 중대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재판부에 따라서 검찰총장직과 방통위원장직에 대한 무게를 달리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윤 총장 집행정지를 인용할 당시의 재판부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점을 꼽았거든요. 이런 징계 처분이 유효할지라도 네. 이거를 받아들여주게 되면은 이 검찰총장의 독립성 해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한 위원장 재판부는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점을 중대하게 본 겁니다.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검찰총장에게 뭐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위도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여론을 좌우하고 방송의 언론의 역할이요. 사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무겁다고 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고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채 감사, 수사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건 결국 방송 장악을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기도 하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면서 후임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논란을 빚는 인물을 임명하려는 것도 그럼 또 다른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 이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수정하도록 했다라고 네. 지시했다는 거 이거 공소 사실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결정문에는 좀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검찰이 이걸 입증하지는 결국 못했죠. 네. 사실 핵심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고 또 꽈락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 미치겠네, 욕 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미치겠네라는 예. 말을 해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압박감을 좀 느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나 당시에 한 위원장과 통화한 방통위 간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위원장은 진술서를 보면은 자신과 통화한 방통위 간부가 검찰의 집요한 질문에도 미치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마지막에 한 위원장이 괜찮아요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비위 혐의에서 이제 소명하고 다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정황을 지금, 보이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한 위원장은 본인이 그 말을 안 했다고 하고 통화 당사자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럼 이런 진술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뭐 이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한 위원장을 수행하던 방통위 관계자인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재판부도 결정으로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방통위 관계자가 한 위원장에게 심사 점수를 보고한 시점과 방통위 간부가 심사위원장에게 평가 점수 집계 결과를 알려준 시점의 선후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심사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 순서가 맞잖아요. 그런데 심사위원장한테 먼저 얘기하고 한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면은 그 미치겠네라는 발언 그런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게 이번 결정문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이제 분명하지 않다는 점하고 한 위원장이 심사 점수 수정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게 재판부가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결정문에서. 어쨌든 오늘 집행정지가 이제 기각이 되면서 사실 면직은 유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그 실제 기소된 이 사건에 더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면직 여부보다는. 이렇게 쓴 사건이 월요일 날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 형사 재판이요. 네네. 여기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한 위원장은 이제 그냥 면직된 채로 이렇게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죄 이게 사실 나오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현주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와 재판이 떠오르죠. 네. KBS는 당시에 그 이사회와 법무부인 감사실을 통한 정상적인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법원의 조정 권관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걸 배임이라고 기소했는데 다 무죄가 났잖아요. 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수사검사와 지휘란에 있던 관련자들 누구도 수사하지 않았고요. 당시 지휘라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정 전 사장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재직 중인데 방통위의 감사 조직을 신설하면서 감사원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들을 파견받아서 지금 또 다시 방심위를 집중 감사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임기 만료 전에 또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정부와 여당에서는 방송의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